허경영 만화 제1권 제1부 1페이지 허경영 본자님의 얼굴 주변에 왜 오라빛이 있나요? 허본좌님의 얼굴 주변에는 왜 1제곱미터 정도의 오라빛이 있나요? 간혹 수녀나 승려, 신부, 목사들이 내 얼굴 뒤에 있는 오라빛을 보고 놀라는 일이 종종 일어나지. 그 오라빛이 무엇이에요? 내가 하늘에 창조주가 있는 가스타에서 올 때 나와 동행한 천사들이 내 얼굴 주변에 따라다니기 때문이야. 그들의 에너지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 왜 천사들이 허본좌님의 얼굴 주변을 따라다니나요? 내가 눈빛으로 아픈 사람을 고칠 때 그 천사들이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고쳐주고 나를 대신하는 수많은 초능력을 하게 하는 거야. 21세기에 무슨 오라와 천사냐고 하겠지만 언젠가는 내가 누군지를 전 세계인이 다 알게 되고 인천공항이 몇 개 정도가 더 생겨야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될 거야. 나의 얼굴 주변에 있는 오라는 천사들이야. 오라빛의 천사들의 역할 1. 내가 매일 밤 유체 이탈로 가스타인 하늘나라에 다녀올 때 동행 2. 눈빛으로 남에게 병을 고쳐줄 때 보조 역할 3. 초우주 에너지로 사람들에게 눈빛 방사를 할 때나 내 이름을 생각하거나 부를 때 초우주 에너지 관리 2페이지 허경영 본좌님이 전남 미왕사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 3개의 해가 100m 간격으로 수평으로 떴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허본좌님이 전남 강진군의 미왕사에 갔을 때 태양이 3개가 떴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그것은 내가 그곳에 갈 때 두 사람과 함께 했기에 세 사람이 왔다는 것을 하늘에서 기념으로 보여준 거야. 그때가 2010년 8월 7일 오후 6시쯤이었어. 하늘에서 왜 허본좌님이 그곳에 온 것을 기념해야 했나요? 서울에서 나와 함께 그곳에 같이 간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 이준보 씨와 로타리 3690 총재인 문기곤 씨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증거로 나타내 준 거야. 본좌님은 별들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그곳에서 세 개의 태양을 함께 보고 놀란 미왕사 주지인 금강 스님이 확실한 증인이야. 별을 움직이는 영적인 능력은 여진통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하늘에서 와 있기에 인체의 에너지가 지구 인과는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해. 내 사진과 내 이름을 생각하거나 보거나 부르는 즉시 인체의 면역과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력해지고 손가락으로 오링 테스트를 해보면 떨어지지 않지만 68억 인구와 사물의 이름은 힘이 빠지지. 동시에 3개의 태양을 보여주었지. 왼쪽부터 첫 번째 문기곤 총재, 두 번째 이준보 고검장, 세 번째 허본좌, 네 번째 금강 주지 스님. 3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왜 남에게 욕을 하면 죽음의 호르몬이 나오고 유전자가 나빠지고 불행하게 되나요? 허본좌님, 왜 남에게 욕을 하면 죽음의 호르몬이 나오고 유전자가 나빠지고 불행하게 되나요? 테레사 수녀는 길에 쓰러져 있는 거린을 깨울 때마다 꼭 예수님, 예수님, 일어나세요. 저희 집으로 가셔야 지요라고 했다는 거야. 거린이 바로 예수임을 알아야 해. 인간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늘이 보고 있어. 지구의 과학자들은 아직도 소리라는 입자가 입자인지 파장인지 또한 빛이 입자인지 파장인지도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어.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입자인 소리를 파장으로 바꾸어 들을 수 있게 했고 입자인 빛을 파장으로 바꾸어 인간이 볼 수 있게 창조주가 만든 것이야. 남에게 나쁜 욕설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죽음의 호르몬 입자를 만드는 것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어 지구가 창조되었다고 하는군요. 남에게 욕을 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네요. 소리가 0.1초 만에 10단계를 거쳐서 물질 입자로 바뀌는 것이야. 남에게 욕을 하는 즉시, 남을 미워하는 즉시 죽음의 호르몬, 불행의
호르몬이 몸속에서 나오며 암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해. 그 10단계를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이 책을 다 읽어보면 알게 되어 있어.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데 질은 마음의 병이고 병은 육체의 병을 말하는데 마음이 육체의 병을 만드는 주범이라서 항상 앞에 있는 거야. 죽음의 호르몬, 남을 미워할 때 나오는 호르몬. 1. 노르아드레날린 호르몬. 남에게 욕을 할 때 나오며 두뇌에 영향을 줌. 2. 아세틸콜린 호르몬. 남에게 고통을 줄 때 나오며 오장 육부에 영향을 줌. 3. 코르티코스테론 호르몬. 남을 미워할 때 나오며 혈액에 영향을 줌. 4.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호르몬. 남을 때릴 때 나오며 피부와 얼굴에 영향을 줌. 5. 코르티솔 호르몬. 남을 괴롭힐 때 나오며 뼈에 영향을 줌. 행복 호르몬. 남을 기쁘게 해줄 때 나오는 호르몬. 1. 세로토닌 호르몬. 남을 도와줄 때 나오며 두뇌에 영향을 줌. 2. 베타엔돌핀 호르몬. 남을 사랑할 때 나오며 오장 육부에 영향을 줌. 3.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남을 기쁘게 해줄 때 나오며 혈액에 영향을 줌. 4. 에스트로겐 호르몬. 남을 편안하게 해줄 때 나오며 피부와 얼굴에 영향을 줌. 5. 베타스테론 호르몬. 남을 불쌍히 여길 때 나오며 뼈에 영향을 줌. 4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결과부자 공중부양은 어떻게 하나요? 허본좌님, 결과부저 공중부양은 어떻게 하나요? 결과부자 공중부양은 인도의 초월 명상이나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공중부양 중 하나야. 내가 하는 하늘에서 가져온 공간이동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야. 공간이동과 공중부양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중부양은 몸이 뜨는 것이고 이동은 다시 축지법을 해야 하지만 공간이동은 공중부양과 축지법이 동시에 일어나는 공간이동인데 인간들은 할 수 없는 거야. 무중력 공중부양과 똑같은 방법으로 10분 동안 허경영 명상으로 우주 에너지를 충전시킨 뒤 1억 도나 되는 태양을 마음속에 넣은 뒤 머리에서 발끝까지 반복해서 이동시키며 세포의 진동을 높이며 허공으로 떠오르는 명상을 매일 1시간 하며 결과부자를 한 상태에서 양손 주먹을 땅바닥에 대고 눈앞에 하얀 무지개와 하얀 빛이 명상 중에 보일 때 몸이 흔들리며 튀어오르기 시작하지만 반복해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양손을 땅에 대고 있어야 해. 무중력 공중부양과 방가부좌 공중부양을 배운 다음 결과부좌 공중부양 연습을 해야 하는 거야. 5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팔상과 팔풍은 뭐예요? 허본좌님, 팔상과 팔풍은 무엇입니까? 팔상이란 진실과 거짓이 하나고 선과 악이 하나이고 아름다움과 추함이 하나이고 사랑과 미움이 하나라는 거야. 이것을 둘러볼 때 고통이 생기는 거야. 로또 복권 1등 붙었다고 좋아하다가 친구 다 잃고 나중에 거지가 되는 것이 그런 것이네요. 팔풍이란 얻는 것과 잃는 것이 하나이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하나이고 칭찬과 비난이 하나이고 행복과 불행이 하나라는 거야. 이것을 둘로 나누어 생각하면 삼재팔란의 고통이 생긴다는 거야. 허본좌님, 어떻게 진실과 거짓이 하나라고 할 수 있나요? 팔상과 팔풍의 진정한 의미는 매사를 이분법으로 선과 악, 은인과 원수 등으로 보지 말고 항상 그 중간으로 보라는 거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세계로 바라봐야 해. 그래서 석가모니는 그것을 중도 사상으로, 공자는 중용 사상으로, 예수는 중립 사상으로, 도교는 그것을 중화 사상으로 설파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거야. 이분법으로 보는 것은 전쟁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야. 누구나 자기 자신이나 남을 선하다고도 보지 말고 악하다고도 보지 말아야 하며 자기 자신도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중간이 되어야 해. 허경영의 중산 사상은 무차별, 무국경, 무정당의 세계 통일 사상이며 중산층이 90% 이상이 되는 세상. 석가의 중도 사상은 선과 악, 미와 추, 사랑과 미움, 진실과 거짓이 모두 하나인 사상 중도의 길로 가야 해. 예수의 중립 사상, 원수는 바로 자기 자신뿐이므로 사랑해야 해. 공자의 중용 사상은 인, 애, 예, 지, 사단을 실천함으로 선악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야.
도교의 중화 사상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화합하는 화이부동의 사상이야. 팔상인 진, 위, 선, 악, 미, 추, 애, 증은 모두 같은 거야. 팔풍, 득, 실, 유, 무, 찬, 난, 행, 불은 모두 같은 거야. 육 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축지법은 어떻게 하나요? 허본좌님, 축지법은 어떻게 하나요? 나는 하늘에서부터 가져온 공간 이동 등을 하지만 인간들은 낮은 단계인 축지법은 할 수 있지. 축지법은 어떻게 배우나요? 우리 민족 고유의 선조들의 축지법을 하기 위해서는 허경영 명상과 초월 명상으로 우주 에너지를 충전시킨 다음 무중력, 반가부좌 공중부양을 모두 수련한 뒤 대천을 뛰어넘는 도화술과 나무를 뛰어넘는 횡상술과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윤화술과 화살을 피하는 축지술을 배워야 하는 거야. 금강산에서 사명대사는 축지법으로 아침은 부산 보모사에서, 점심은 강원도 낙산사에서, 저녁은 전남 대흥사에서 먹었고 16,000명의 승병을 모아 일본군을 행주산성의 행주대첩에서 물리쳤고 혼자서 일본에 갔어. 축지법 등 도술로 3,300명을 데리고 돌아와 선조 임금께 호국 불교 호칭을 받았다. 모든 선비들이 임금까지 버리고 달아날 때에도 산속에서 도술이나 축지법을 연마하며 공부하던 승려들이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했었다. 오늘날 잘못된 교육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이 악화되었기에 나는 공중부양과 축지법으로 심신을 강하게 수련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초보 축지법 기본 자세. 1. 초보 무중력 공중부양을 다 배운 뒤 도화술, 행상술, 윤화술, 질주술을 배운다. 2. 1km의 산을 오를 때는 100배로 축소해 100개를 간다고 생각한다. 3. 허경영을 생각하거나 초월 명상의 만다라를 생각하며 뇌파를 초능력 상태인 4 헬스까지 낮추어야 한다. 4. 산을 오를 때는 발뒤 꿈치만 땅에 닿는 듯, 내려올 때는 앞부분만 땅에 닿게 하며 낮은 곳을 밟지 말고 뾰족한 바위 끝을 밟아 나르듯이 이동해야 한다. 5. 황새나 비행기가 공중에 뜰 때까지만 다리를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7페이지. 본좌님은 안드로메다 은하보다 더 먼 곳에서 왔나요? 허경영 본좌님은 안드로메다 은하보다 더 먼 곳에서 왔나요?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구에 속해 있는 우리 은하보다 25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고 내가 온 창조주의 별인 가스타는 빛의 속도로 12억 년이나 되는 먼 곳이야. 그럼 창조주가 있는 가스타 별보다 더 먼 곳도 있나요? 그럼 지구에서 150억 광년에는 별을 생산하는 우주 공장인 은하 블랙홀이 있는데 그곳에서 원자를 융합해 원소 덩어리인 초신성을 만드는 거야. 그곳에도 태양과 빛이 있나요? 그곳에 있는 우주 블랙홀과 화이트홀은 수천 개의 은하가 합쳐진 태양 100억 개의 에너지 질량과 같은 우주 블랙홀이 있고 그곳은 150억 광년 되는 거리야. 그곳에도 공기가 있나요? 우주에는 5개의 하늘 공간이 있는데 창조주가 있는 가스타는 백공이고 그 외에 안드로메다나 은하의 하늘은 진공이고 인간이 있는 지구의 대기권은 시공이고 인간의 인체 내의 공간은 인공이고 땅 속의 공간은 지공이야. 허경영 본좌가 있는 별은 가스타. 백공은 초진공 초중력 하늘. 1. 지구는 시공의 하늘. 2. 우리 은하 3. 우리 은하단 4. 우리 은하운. 5. 지구에서 250만 광년 거리에 있는 안드로메다 성좌. 6. 은하 블랙홀은 별들을 생산하고 재생하는 우주 공장이며 지구에서 150억 광년 거리. 7. 가스타는 허경영 본좌가 있는 창조주의 별이고 지구에서 12억 광년 거리. 8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기독교의 10계명은 무슨 비밀이 있나요? 허본좌님,
기독교의 10계명은 무슨 비밀이 있나요? 있지. 창조주에 대한 4개의 율례와 인간에 대한 6개의 계율이 중요한 우선순위대로 나열되어 있지. 10계명도 우선순위가 있나요? 그럼 창조주에 대한 사율례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인간에 대한 6개의 계율이야. 율례나 계율도 앞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거야. 10계명의 효도하라가 살인하지 마라보다 더 무서운 계명이군요. 일본 군인이 부모님을 총으로 쏘아 죽이려고 할 때는 효도하라가 제5번 계명이고 살인하지 마라가 제6번 계명이므로 효도를 위해서 일본군을 죽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는 인간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인간을 위해 있어야 한다고 했군요. 그럼 10계명은 1번이 2번보다 무서운 것이고 2번은 3번보다 무서운 것이야. 그러나 예수는 사랑이 없는 율법과 정의가 없는 평화를 택하지 않고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 처형이 되었지. 기독교 10계명의 비밀. 사율례. 1.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우상을 섬기지 말라. 3.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6계율.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마라. 7. 간음하지 마라. 8. 도적질하지 마라. 9. 거짓말하지 마라. 10.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 앞에 있는 계명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부모를 죽이려는 자는 죽일 수도 있다는 뜻이야. 불효가 살인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해. 9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불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등 종교란 무엇인가요? 허본좌님,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등 종교란 무엇인가요? 맛, 종, 가르칠 교, 종교란 가장 큰 가르침이란 뜻이야. 천주교는 창조주를 가르치는 것이란 뜻이고 기독교는 인간의 불의를 살펴서 가르친다는 뜻이야. 그럼 왜 종교를 믿나요? 믿음이란 이 짧은 상대 유한 세계의 덧없음을 깨닫고 절대무한의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야. 종교를 통해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는 창조의 도구를 이용하여 창조주와 하나가 되어가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종교 자체이며 절대자이며 창조주의 성전이며 분신이 되나요? 지금까지는 인간이 어리석었기에 무엇인가 자신이 아닌 것에 매달린 것이지. 그러나 갈수록 인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성경처럼 너희가 곧 창조주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창조주와 하나임을 알게 될 거야.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절대무한의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방법으로 기독교와 천주교는 예수라는 비행기에 탑승만 하면 된다는 종교이고, 이슬람교는 5계를 지켜야 간다는 종교이고, 불교는 개인이 스스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타고 가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종교이지. 모든 종교의 방법이 옳은 것이지만 이제 허경영만 부르면 되는 거야.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는 동일한 종교. 천주교는 창조주와 예수를 하나로 보는 종교. 기독교는 창조주와 예수를 하나로 가르치는 종교. 이슬람교는 예수를 거부하고 창조주만 믿는 종교. 불교는 스스로가 창조주의 분신임을 깨닫는 종교. 석가모니의 천상천하위와 독조는 70억 인구가 단 한 명이라는 뜻. (10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매일 밤마다 유체이탈로 하늘나라 가스타에 갈 때 지구를 바라보기도 하나요? 허본좌님, 매일 밤마다 유체이탈로 하늘나라 가스타에 갈 때 지구를 바라보기도 하나요? 나는 매일 밤마다 1시 이후에 유체의 탈로 하늘에 창조주가 있는 별에 가서 일을 하고 옴으로써 인간들이 잠을 자는 시간에도 나는 우주를 위해 일하는 거야.
지구를 벗어날 때와 다시 지구로 돌아올 때 지구가 보이나요? 달이 밝은 날, 흐린 날, 달이 없는 금음날, 지구의 모양은 각각 다른 모습이야. 당연히 지구가 보이지. 그럼 그때마다 지구 모습이 어떻게 보이나요? 달이 밝거나 구름이 낀 날은 한국 땅의 위치를 알 수 없는데, 날씨는 맑고 달이 없는 금음날은 불빛의 밝기에 따라 나라들을 알 수 있어. 왜 불빛의 밝기에 따라 나라를 알 수 있나요? 경제가 발전된 남한 땅은 별처럼 빛나는데 북한 땅은 까맣게 보이지 않지. 불빛이 밝게 보이면 선진국들이고 어두우면 후진국들이기에 국가를 불빛으로 우주에서는 알 수 있는 거야. 유체 이탈의 속도는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야. 하늘에 창조주가 있는 별, 가스타에서 돌아올 때 지구의 모습은 언제나 기후에 따라 달라 보여. 2. 유체 이탈로 빛의 속도로 12억 년이나 걸리는 곳을 심속으로 여분 차원인 블랙홀을 이용 1초 이내 이동하여 달스타에 도착. 2. 지구로 돌아올 때는 대기권에서 여분 차원인 화이트홀로 심속으로 1초 이내에 이동한 뒤 대기권은 여분 차원 이탈로 지구에 도착하는 거야. 그때 지구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11페이지 허경영 본좌님은 자신의 초능력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허본좌님은 초능력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나는 태어날 때 그날부터 매일 밤 하늘에 창조주를 가서 만나고 오는데, 그때 이미 내가 지구로 가는 것을 알고 있었지. 지구에 탄생하고 나서 어릴 때 나를 보고 젖을 먹인 여자들이 모두 병이 나았던 거야. 그럼 IQ 430은 우주인들의 지능인가요? 우주에 있는 인간들은 재산에 차이가 없는 대신 창조주가 지능의 차이로 질서를 이루어 놓았지. 나를 IQ 430으로 측정했지만 430은 무한대 IQ로서 하늘의 창조주와 우주 창조 그룹인 창조주의 화신들만이 가지고 있어. 창조주는 IQ가 어떻게 되나요? 창조주의 뇌도 완전한 분이시므로 인간이 특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창조 멤버 그룹처럼 무한대야. 나도 그 중에 한 명이며 창조 그룹이 모든 인간의 잘못에 대해 책임이 있는 거지. 부모가 자식을 잘못 낳은 책임이 있듯이. 창조 멤버 그룹이란 것이 뭐예요? 인간과 우주는 모두 창조주의 지시를 받은 창조 멤버 그룹, 즉 창조신의 보좌신들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창조주를 이야기할 때 단수가 아닌 복수인 엘로힘을 쓰고, 불교도 우주를 만든 비로자나 부처를 복수로 나타내는 거야. 우주 전체의 지능, 인텔리전스 쿼션트. 창조주는 하느님, 부처님 등으로 부르는 신과 그분들을 보좌하는 화신들인 창조 멤버들이며, IQ는 430부터 무한대까지. 하늘 우주인은 1200조 개의 별들에 사는 우주인들이며, IQ는 300. 지구인은 하늘 우주인이 되기 위해 지구 자궁에서 영혼 성장 훈련을 받고 있는 태중에 있는 아직 하늘에 태어나지 않은 인간이며, IQ는 80부터 200까지. 12페이지 허경영 본좌님은 매일 밤마다 유체 이탈로 하늘에 갔다 온다면서요. 허본좌님은 TV에 출연해서 매일 밤마다 하늘에 갔다 온다는데 어딜 갔다 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12억 년이나 걸리는 별인 가스타의 유체 이탈로 10분간 다녀오는데, 그곳에서도 일을 해. 그럼 지구에 출장을 온 거네요? 2012년부터 지구 온도가 1도씨 이상 상승하므로 빙하를 녹이는 핵실험을 중지하고 세계를 통일해 핵무기를 없애려고 지구를 수리하러 온 거야. 지구는 인간의 몸과 똑같아서 3도씨만 올라가면 인간처럼 지구도 죽게 되는 거야. 하늘나라에서는 무슨 일을 하며 창조주는 만나나요? 지구를 창조할 때 지구의 물도 하늘에서 가져온 것이고 모든 흙과 바위 용암도 가져왔듯이, 나는 창조주를 도와서 별들의 소멸과
새로운 별을 만들고 있어. 지구 과학자들은 우주 공간을 허공으로 착각하고 있어. 현대 과학은 입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8승 센티미터, 즉 100경분의 1보다 작으면 관찰하지 못해. 실제는 그보다 작은 양전자와 음전자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것을 소리로 모든 것을 창조하기도 하고 블랙홀과 화이트홀로 재활용을 거듭하는 거야. 지금도 태양계의 토성, 수성 주변에는 지구를 만들고 남은 물이 들어있는 얼어있는 운석들이 많이 남아있어. 우주는 끝없는 자원의 창고야. 21세기는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은 끝내고 창조주의 초자연의 지혜와 결합하는 초과학이 나와야 살 수 있기에 내가 온 거야. 내가 매일 밤마다 창조주를 만나고 오는 이유. 1. 지구에서 하는 일과 하늘에서 해야 하는 일이 매일 반복되기 때문이지. 그래서 인간들이 잠자는 시간에 나는 가스타라는 창조주가 있는 초신성천의 백공 우주를 다녀오는 거야. 2. 지구가 있는 시공의 우주를 떠나 은하계가 있는 진공의 우주를 지나 빛의 속도로 12억 년이나 걸리는 창조주가 있는 곳인 백공의 우주를 매일 다녀오는 거야. (13페이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지금의 양자역학의 충돌의 결정체인 촉근 이론이 허본자님의 초우주 에너지와 또 충돌하는 이유가 뭔가요? 허본좌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촉근 이론이 허본좌님과 충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별이나 은하 같은 무겁고 큰 것의 중력 관계를 측정하는 것이고, 중력이 무척 작은 원자를 다룰 때는 양자역학이 더 유리하지만 반물질인 나의 초우주 에너지의 측정은 할 수 없는 것이 한계야. 그럼 블랙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나요? 블랙홀 안에서는 일반 양자역학적 계산이 불가능해지는 거야. 그러나 중력 양자 이론이나 양자 중력 이론으로 블랙홀 안의 일을 설명할 수는 있어. 블랙홀 내부의 중력은 외부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해. 촉근 이론이 왜 허본좌님이 가지고 온 초우주 에너지와 다른가요? 촉근 이론은 시간 차원 1개와 공간 차원 9개가 있는 10차원 세계의 기본 이론이야. 그러나 지구는 시간을 포함하여 4차원의 공간이야. 나머지 여분의 6차원을 과학자들은 모르는 거야. 그 나머지 6차원이 바로 내가 행사하는 초우주 에너지요. 초우주 물질이야. 그럼 초우주 에너지는 모양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우주의 창조 물질인 초우주 에너지는 작은 점과 같은 입자가 아니라 길이를 가진 끈이라는 촉근 이론은 잘못된 것이야. 초우주 에너지는 반물질보다 앞선 초물질로 이 입자도 끈도 아닌 원의 형태인 0이지. 허본좌의 초우주 에너지와 촉근, 양자역학과의 차이점. 1. 허본좌의 초우주 에너지는 10차원 공간 이론이며 창조주가 우주를 창조한 10차원 여분 차원, 공간 차원의 허본좌 이론으로 우주는 점도 끈도 아닌 눈으로 볼 수 없는 0의 초우주 에너지로 되어 있다는 이론. 2.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은 에너지의 운동량, 질량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으로 에너지는 물체와 빛의 속도에 제곱한다는 이론이며 자동차 GPS를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어. 3. 촉근 이론은 만물 이론, 대통일 이론으로 시간 차원 1개와 공간 차원 9배가 있는 10차원 세계의 근본 요소는 작은 입자가 아니라 길이를 가진 끈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론. 14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세계적인 인물들이 왜 죽기 3일 전에 허본좌님 앞에 보이나요? 허본좌님, 세계적인 인물들이 왜 죽기 3일 전에 허본좌님께 하직 인사를 하러 나타나나요? 나는 하늘에서 지구에 와 있는 유일한 사명자이기 때문이야. 어떤 사람들이 주로 나타나며 언제부터 나타나나요? 전 세계의 대통령과 유명 인사들이 모두 죽기 전에 찾아와.
내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7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얼굴을 아는 인사들이었어.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이클 잭슨과 노무현 대통령이 떠난다고 찾았을 때 기자들에게 이야기했지. 그래서 나는 마이클 잭슨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타나자 기자들에게 미리 그들이 곧 죽게 된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지. 그럼 예방할 수는 없었나요? 이미 정해지고 생명이 나에게 오면 수정할 수는 없지. 김대중 대통령도 나타났고 내가 병원에 문상 1호가 된 것도 돌아갈 시간을 알았기에 내가 가서 1시간 만에 빈소가 세브란스에 준비가 되었지. 모나코 왕궁에서 모나코 왕비 그레이스 켈리가 검은 눈물을 흘릴 때 가슴 아팠어. 죽기 3일 전에 허본저에게 나타난 특별한 인물들. 1. 모나코 왕비인 그레이스 켈리는 죽기 3일 전 흰 드레스를 입고 모나코 왕궁에서 왔다며 나에게 하직 인사를 하며 검은 눈물을 흘렸어. 2.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죽기 3일 전에 검은 양복을 입고 나타나 자신이 링컨 대통령이었고 지금은 케네디로 2번씩 미국의 대통령을 했다며 하직 인사를 했는데 존슨 부통령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했어. 3. 마이클 잭슨은 죽기 3일 전에 하얀 양복을 입고 추체한 모습으로 갑자기 나타나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간다며 음악으로 인류 평화를 이루려고 했으나 안타깝게 되었다며 나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 15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마이클 잭슨이 왜 죽기 3일 전에 허본좌님께 나타났나요? 허본좌님, 마이클 잭슨이 왜 죽기 3일 전에 허본좌님께 나타났나요? 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말했는데 마이클 잭슨은 노래로 세계 평화를 실현하려고 했는데 성추행이라는 누명을 썼다고 했어. 어떤 모습과 어떤 방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허본좌님을 영적으로 시공을 초월해 만나나요? 6차원의 공간 차원에서 만나는 거야. 잭슨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지. 죽기 전이라도 생명을 이동할 수 있는 거야. 마이클 잭슨이 뭐라고 했어요? 5살 때부터 가수가 되어 어린 시절을 빼앗겨서 어린 소년들과 놀기를 좋아했는데 데리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가 돈을 노리고 가짜 성추행 혐의를 씌웠다고 해. 자신이 죽고 나면 성추행 누명을 벗겨달랬어. 마이클 잭슨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던가요? 곱슬머리에 검은 얼굴과 둥근 얼굴이었어. 성형 수술하기 이전의 흑인의 모습이었어. 세계의 유명한 인물들이 죽기 3일 전에 나에게 인사를 하고 가는 것이 대부분이야. 마이클 잭슨이 허본좌에게 부탁한 것은 1. 성추행 누명을 벗겨 달라고 했고 곧 자살하겠다고 했어. 2. 음악으로 세계의 국경을 없애고 평화를 실현하려 했으나 못하고 떠난다며 자신이 죽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건지 알려달라고 했어. 16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인간의 수명이 왜 365년이었다고 하나요? 허본좌님, 인간의 수명은 왜 365년이었나요? 인간은 지구에 와서 365년을 살아야 사람으로 완성되어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지어 수명이 120여 년으로 줄어들었어. 내가 그것을 수정하러 지구에 온 것이야. 왜 하늘은 인간의 수명을 365년을 주었나요? 하늘의 창조주는 지구를 만들 때 태양 공전 주기인 365일과 같이 인간의 수명을 365년을 주고 혀와 물렁뼈도 365개이고 인간의 경혈도 365개이고 체온도 36.5도이고 갓난아이 체중도 3.65kg으로 했어. 그래서 원의 중심각도 365도로 했는데 인간들은 잘못 알고 360도로 사용하고 있어. 5도가 여분 차원인데 그것을 과학자들이 모르고 있어. 그 5도가 바로 블랙홀이고
내가 우주로 왕래하는 곳이야. 성경에도 보면 모두셀라가 969년을 살았고 대부분 불을 발견하기 전에는 365살에 3배를 살았으나 인간이 불을 발견한 뒤부터 음식을 구워서 먹다가 365살에 3배가 줄어서 120년이 된 거야. 120년 동안으로는 인간이 돈과 여자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늘은 허경영을 부르면 그냥 사람이 되게 하는 거야. 인간의 수명은 365년, 1년은 12달, 365일, 인체의 경혈은 365개, 뼈와 물렁뼈는 365개, 원의 중심각도는 365도, 인간의 체온은 36.5도, 가 태어난 아이 무게는 3.65kg. 불을 발견하기 전에는 365의 3배인 1095살까지 살았고, 불을 발견하고부터는 365의 3분의 1인 121살로 인간의 수명이 줄었어.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와서 허경영을 부르게 하는 거야. 17페이지. 허경영 본전인 한국 최고 예언가 차길진 씨가 큰바위 얼굴과 차기 대통령 선거에 관해 엔터테인먼트와 정치가 결합한 대통령이 나온다면서요. 한국 최고의 구명시 시계 예언가인 차길진 법사가 차기 대선에는 엔터테인먼트와 정치가 결합한 대통령이 나온다고 했다면서요? 일간 스포츠에 2011년 1월 23일자로 나왔어. 차길진 법사가 연기로 본 대권 대망론을 내놓았지. 차길진 씨는 2002년에는 노무현, 2007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예언했는데 적중했잖아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엔터테인먼트와 정치가 결합해야 대통령이 된다고 예언했어. 정치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사람은 허본좌님 뿐이잖아요. 영암의 큰 바위 얼굴이 바로 세계적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징조라며 그가 바로 엔터테인먼트와 정치를 겸하고 있는 자라고 무명선사와 같은 말을 했지. 내가 북핵열차 노래를 준비하고 만주와 간도와 중국, 러시아 연해주가 우리 땅이었다며 북핵열차로 달려가자고 한 것을 알기라도 하듯 차법사는 간도에 대해서도 언급했고 내년 8월에 경천동지 할 일이 있을 것이고 18대 대통령 선거도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때처럼 이변이 있어 드라마틱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했지. 엔터테인먼트와 정치가 결합한 자가 다음 대통령이라고 예언한 차길진 법사와 무명선사의 예언이 왜 큰바위 얼굴이 나타나자 시작되었겠는가. 차길진 법사의 예언은 엔터테인먼트와 정치를 결합하는 자가 다음 대통령이라는 예언. 무명선사의 예언은 큰바위 얼굴은 세계 통일을 이루어낼 인물이 허경영이라고 예언. 18페이지. 허경영 본전임. 무궁화꽃의 4가지 덕과 장미꽃의 4가지 약이 뭐예요? 허본좌님, 무궁화꽃의 사덕과 장미꽃의 사학이 뭐예요? 장미꽃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으로 가득하고 무궁화꽃은 수수에도 선으로 가득한 거야. 사람을 볼 때도 외모에만 빠지면 안 돼. 그럼 무궁화꽃의 4가지 덕은 뭐예요? 무궁화의 사덕은 첫째 청결성이고 둘째 근면성이고 셋째는 영속성이고 넷째는 박애성으로 무궁화의 사덕은 우리 민족의 국민성인 청결, 근면, 영속, 박애와도 일치하는 거야. 장미의 4가지 악이 뭐예요? 장미의 사악은 첫째 물안성, 둘째 침재성, 셋째 배타성, 넷째 독재성으로 장미는 꽃술이 없어서 벌과 나비가 오지 않는 데다 가시가 있고 독소를 내뿜어 곤충이 못 오게 하고 울타리를 지어 이웃을 싫어해. 무궁화꽃은 꽃이 떨어지면 도루루 말려서 청결해지고 1년 내내 남쪽에서는 피게 되므로 영속성이 있고 매일 피고 매일 짐으로 근면성이 있고 액체를 내보내서 진드기 등 곤충을 먹이고 꽃술이 있어 벌과 나비를 먹이므로 박애성이 있어서 4가지의 덕을 갖추었기에
우리의 나라꽃이 되었지. 그러나 장미 같은 여자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야. 무궁화의 네 가지 덕과 장미의 네 가지야. 무궁화의 네 가지 덕. 1. 청결성. 꽃이 질 때 도로로 말려서 흔적 없이 바람에 사라지며. 2. 근면성. 꽃이 매일 피고 짐으로 부지런하며. 3. 영속성. 1년 내내 꽃이 피므로 우리 민족의 5천년 영속성과 같고. 4. 박애성. 꽃과 가지에서 벌레들을 먹이는 진액을 내보내 먹이지. 장미의 네 가지야. 1. 물환성. 꽃이 꽃술이 없어서 벌과 나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2. 침재성. 가지마다 꽃 주변에 가시가 있어 동물 접근을 막고. 3. 배타성. 울타리나 무리를 지어 다른 꽃과 어울리지 못하고. 4. 독재성. 꽃에서 독을 내뿜어 벌레 접근을 막아서 악해. 19페이지. 허경영 본좌님은 왜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지자체 선거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허 본좌님은 왜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지자체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한국의 국토 면적이 9만 6천 제곱킬로미터인데 미국은 그 100배인 978만 제곱킬로미터야. 그런 미국도 국회의원이 453명으로 국민 69만 명에 한 명씩인데 우리는 16만 명에 한 명으로 일본보다 3배나 많고 미국보다 4.4배나 많은 거야.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겠다는 거야. 그리고 지자체 선거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국가예산 낭비 100조 원을 줄여서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야. 지자체 선거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인 데다 무보수로 하면 과연 100조 원의 국가 예산이 줄어드나요? 그럼 전국의 16개 시도지사와 230개 시군 단체장 선거를 모두 폐지하고 임명제로 바꾸고 4천여 명의 자치의원을 없애면 100조 원의 선심성 예산과 선거 비용이 절약되는 거야. 아, 엄청나게 절약되네요. 미국이 아직도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다 보니 민주주의가 우리보다 30년 이상 후퇴해 있어. 우리는 처음부터 직접 선거를 했지. 우리는 민주주의가 너무 앞서가고 있으므로 지자체 선거는 모두 없애 선심성 예산을 줄여야 하는 거야. 허 본좌가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려는 이유. 한국, 미국, 일본, 세계 국가의 국회의원 비율 비교. 1. 영토 너비. 한국은 9만 6천 제곱킬로미터, 미국은 100대인 978만 제곱킬로미터. 2. 인구. 한국은 5천만 명, 미국은 6배인 3억 1천만 명, 일본은 3배인 1억 3천만 명. 3. 국회의원 수. 한국은 299명, 미국은 453명, 일본은 480명. 4. 국회의원 1명당 인구 비율. 한국은 16만 명당 1명, 미국은 69만 명당 1명, 일본은 27만 명당 1명. 결론. 한국은 미국보다 국회의원이 4.4배나 많고 일본보다는 3배나 많아. (20페이지) 허경영 본좌님은 대통령이 되면 왜 학생들의 점수 서열 제도를 없애려는 거예요? 허 본좌님은 왜 대통령이 되면 학생들의 점수 서열 제도를 없애려는 거예요? 한국 교육은 서열 교육 때문에 아직도 교육 후진국인 거야. 우정으로 다져져야 할 친구들을 1등해서 꼴찌까지 성적 서열을 있게 하면 누가 친구 공부를 도와주고 서로 믿겠나? 성적으로 서열을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야. 부모는 같은 반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해놓고 한편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친구의 공부를 이겨야 한다니 이게 앞뒤가 맞지 않은 거 아니니? 그럼 유대인들은 서열 교육이 아닌가요? 그럼 유대인들은 서열은 매기지 않고 대학처럼 초중고 모두 A, B, C, D, E, F 학점제로 창조 교육을 하므로
같은 반 친구끼리 팀을 이루어 문제를 함께 연구하고 풀게 하여 협동심을 키우는 거야. 그러면 같은 반 친구끼리 일체 서열은 없는 거네요? 당연하지. 유대인이 자국의 언어도 없는 민족이지만 교육은 세계 제일이야. 그들은 화합과 협동심 위주의 교육으로 노벨상의 24%를 차지하고 있지. 한국과 유대인의 교육 방법 차이. 1. 한국 교육은 서열 교육. 1등에서 꼴찌까지 서열을 둠으로 경쟁을 시키는 암기식 교육으로 협동심과 창조성과 인격을 해치고 우정을 해치는 교육으로 사회 적응성이 부족하게 되고 자살하는 학생이 급증한다. 2. 유대인 교육은 협동교육. 서열이 없는 협동교육으로 문제를 여럿이 협동해서 풀어서 해결하도록 하여 같은 반 친구와 협동과 창의성을 키우도록 하여 적응성을 키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